자, 이제 부등식 우리 스텝 3로 갑시다. 레벨 3의 과정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21번 문제 먼저 볼까요? fx가 x의 제곱이란 그래프인데요. fx의 4분의 1을 곱한 게 k보다 만족하는 정수 x가 5개이기 위한, 그쵸? 개수가 5개예요. 모든 자연수 k값의 합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자, 먼저 그럼 이걸 살펴볼게요. 쌤이 4를 여기다 곱해줘 볼게요. 그럼 fx는, 그쵸? 4k보다 작은 부분이죠. 아, 그래프로 좀 확인을 해볼까요? 예, 항상 이 부분은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으니까 x의 제곱 그래프는 이렇게 됩니다. 4k라는 것은, 그쵸? y축의 수직인 직선이니까 뭐 이렇게 되겠죠? 얘가 바로 4k라는 직선인데, 이 직선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 그쵸? 그러니까 여기를 말하겠죠? 이 직선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에 있는 부분을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가 5래요. 그럼 여기 아래에 있는 부분의 정수니까 일단 0은 확실히 있어야 되고 5개니까 0은 있어야 되고 1과 마이너스 1도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또 어때요? 2하고 마이너스 2도 있어야 돼요. 5개니까. 근데 3하고, 그쵸? 3하고 마이너스 3은 안 된다는 소리죠. 얘를 만족하기 위한 자연수 k를 구하래요. 그러면 이러면 되겠네. 어떻게? 이 4k가 2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쵸? 3보다는 작으면 되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그래야, 그쵸? 그쵸? 그래야 정수, 여기에는 포함시키지 않으니까 이 4k가 최소한 가장 낮게 내려와도 여기까지만 있으면 낮은 부분이니까, 아래 부분이니까 5개를 만족하고, 그렇다고 여기 3을 가면 안 되겠죠. 3까지 가게 되면 3이 포함되어 버리니까. 그래서 이 4k가 마이너스 2부터 3 사이에 있는 숫자면 되겠네요. 그럼 정리했더니, 예, 정리하면 어디 4로 나눠줄까요? 그러니까 2분의 1, k는 얼마입니까? 4분의 3인데? 자연수 k값, 선생님 지금 뭐 착각하나 봐요. 어디 x의 제곱에서 4x가, 4x죠? 4k가, 그쵸? 2보다는 커야 되고, 아니죠? 여기서 잘못했죠. 왜 잘못했죠? 그쵸? x로 비교하시면 안 되죠. 이 4k는 y 값이니까 4k는 y 값이죠. 그러니까 2를 집어넣으면 4고 3을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9죠. 오케이, 잘했어요. 순간 선생님도 지금 깜짝 놀랐죠? 자, 이렇게 보셔야 되죠. 그러면 이 4k는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들어있어야 된다? 그쵸? 4 이상 4k, 그쵸? 4k가 어디? 그쵸? 9보다는 작아야겠죠. 그래야, 그쵸? 이 아래에 있는 이것들을 포함하고 이 막대 그래프가 최소한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여기까지 올라가면 안 되겠죠. 그러면 3도 포함하게 되니까 3 못 미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죠. 그래서 k 값은 얼마다? 1보다 크거나 4분의 9보다 작은 이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자연수 k 값의 합을 구하랍니다. 자연수 k는 그렇죠. k가 1하고 k가 2만 존재하니까 두 개 합하니까 얼마입니까? 답은 3 이러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4k는 y 값이니까 y 값에서의 범위를 찾아야겠죠. x 값의 범위를 찾으니까 마침 다행이죠. 우리 답이 안 나와서 아까 다행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시험 풀다 느끼는 그런 하나의 어떠한 그 요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수학 같은 경우는요, 실제 시험을 보고 나서 복습 이게 뭐랄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제한돼 있어요. 검토가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한 번 풀 때 제대로 풀지 않으면 절대 시간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한 번 풀 때 제대로 푸는 경우도 있지만 운이 좋은 케이스도 있죠. 예를 들어서 아주 쉬운 문제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내가 풀었는데 보기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으로써 틀렸구나 찾을 수 있는 거지. 이게 만약에 단답형이었으면 어때요? 영원히 틀리는 거죠. 왜? 내가 풀었던 문제에 대한 답이 보기에 있으면, 그렇죠? 체크하면 틀리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단답형이거나 주관식이면 또 영원히 틀리는 거죠. 다시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더 적어지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또 어떤 요령도 있냐면 문제의 원리를 잘 알고 있으면 이 문제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라는 그런 것들도 존재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알아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우리가 접근을 식이 약간 혼동됐었지만 그래도 다행히 자연수가 안 나왔기 때문에 얼른 찾아낼 수 있는 거였죠. 여러분들도 뭐랄까 문제를 실수 없이 푸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어떤 실수가 나왔을 때 그걸 어떻게 또 요령 있게 받아치느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21번 문제는 특별히 어렵지는 않고요. 4를 넘겨서 옮겨주고 이 4k가, 그렇죠? 이 의미를 기억합시다. fx가 4k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의 정수값이 5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4k는 이런 막대 그래프고 fx가 이런 그래프라면, 그렇죠? 아래에 있는 부분이니까 바로 이 부분에 있는 값들이 될 텐데 5개가 돼야 된대요. 그러니까 0,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고 마이너스 3과 3은 포함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막대 그래프가 4부터 9 사이에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걸로 식을 세우시면
더 쉽게 풀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또 점검하시고 자, 22번으로 갑시다. 자, 22번. 다음 모든 그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p의 범위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아까 스텝 2에서도 봤었지만 이거죠. a하고 b하고 c 이렇게 돼 있는 부등식은 어떻게 풀자? 이렇게 풀고 이렇게 풀자. 그렇게 정리하는 문제 같은데요. 자, 어디 한번 해봅시다. 그럼 먼저 얘 정리해 주시면 넘어가니까요. 2차가 아니라 1차네요. 그럼 얘 일단 그쵸? 어디 정리해 주면 보자. 3이겠죠? 3 마이너스 a의 x 그 다음에 넘겨주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b 그쵸? 얘가 0보다 작아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그쵸? 얘 또 만족해야 되죠? 얘 만족하면 2x의 제곱 얘가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플러스 그러면 9 마이너스 ax 그 다음에 7 플러스 b 7 마이너스 b가 0보다 크겠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디 얘 돼 있고 얘 넘어가면 9x 마이너스 a 플러스 7 마이너스 b 오케이 됐네요. 자 모든 x에 대해서 자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모든 어떤 x를 집어넣어도 얘가 항상 그쵸 성립해야 되고 얘가 항상 성립해야 된대요. 모든 x에 대해서.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어떤 x를 집어넣어도 얘가 0보다 작으려면 얘가 얼마고 얘가 0이고 얘가 음수면 되네요. 그쵸? 됐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a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죠. 3이라는 걸 찾아내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b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그쵸? b는 그쵸? 마이너스 5보다는 크다는 걸 하나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식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결론이고요. 두 번째 a가 3이니까 3을 집어넣어 볼게요. 0부터 2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7 마이너스 b 얘가 항상 0보다 커야 되니까 어떤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려면 그래프가 항상 이런 걸 만족해야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판별식으로 풀어야겠죠. 짝수니까 b제곱 b'제곱 마이너스 ac 2에 7 마이너스 b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그러면 9 마이너스 14 더하기 2b가 0보다 작거나 같고 얘 이쪽으로 넘어주면 2b는 얼마입니까? 5가 되겠네요. 그래서 b는 2분의 5보다 작죠. 그래서 두 번째 식에서는 b는 2분의 5보다 작고 마이너스 5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5부터 b는 어디까지? 그렇죠? 2분의 5 이렇게 되는 답인데 얘가 바로 뭐고 알파고 얘가 바로 뭐래요? 베타랍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 베타에서 알파를 빼랍니다. 그래서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2분의 5에서 더하기 5를 하니까 답은 얼마다? 2분의 15라고 답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당황하실 수 있는 게 그렇죠? 여기서 첫 번째에서죠. 얘가 항상 만족해야 된대요. 그래서 식을 정리했더니 이 식이 되고 이 식이 항상 어떤 x를 집어넣어도 0보다 작으려면 그렇죠? x의 개수인 여기를 0으로 잡으면 되고 얘가 항상 음수면은 가능하겠죠. 그래서 a 값을 구했고 a를 집어넣어서 b의 범위를 구했습니다. 그렇죠? 얘는 뭐 두 번째는 자주 나오는 이야기니까요. 첫 번째에서 여기서 아마 당황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저걸 굳이 한번 공식으로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ax 플러스 b가 그렇죠? 0보다 항상 모든 a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얘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a가 0이고 b가 음수면 되겠죠? a가 0이고 b가 음수면 항상 얘는 x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성립하겠죠. 바로 이 스토리인 것 같아요. 메모해 놓으시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23번으로 가겠습니다. 23번 보시면 얘도 우리가 아까 잠깐 배웠던 테크닉 같은데요. 그렇죠? 해가 이렇게 돼 있을 때 m하고 n의 값을 구해서 두 개를 합하라고 그랬는데요. 요령을 찾는다는 거죠. 일단 여기서 보시면 얘에서 인수분해에서 나올 게 x-1, x-5죠. 얘가 0보다 작으니까 1부터 x는 5가 답인데 얘는 현재 미지수지만 그쵸? 5가 여기 나와 있네요. 얘하고 얘 공통범위가 5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써먹은 거고 그럼 이 3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3이 바로 이 식의 근이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9-3m 더하기 n이 0이라는 하나의 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 얘는 이미 알려져 있는 식인데 x-6, x-10이죠. 0보다 작은데 얘의 해가 6부터 8까지라고 했으니까 이 6이 바로 여기서 나온 식이기 때문에 8은 어디? 여기서 나와야겠죠. 8은 여기서 나와야 되는 식이니까 8을 집어넣었더니 8, 8에 64 마이너스 8m 더하기 n이 0을 만족시켜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고 이제 연립방정식이니까요. 어디 해볼까요? 얘 어디 9-3m 더하기 n 여기다 적어주고요. 자 위에서 아래를 빼볼까요? 자 뺐더니 얘는 55 마이너스 55죠. 뺐더니 플러스 5m
0. 그래서 m은 얼마다? 11이 나오네요. m이 11이면 9 마이너스 33이니까요. 그렇죠? 얘가 플러스 n이 0이죠. 그럼 n이 얼마가 돼야 될까? 얘가 마이너스 24인가요? 그렇죠? 두 개 더해주면 24. 오케이. 그래서 n은 마이너스 24, 플러스 24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개 구했는데 합하랍니다. 그러니까 답은 35 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요령은 어떤 연립부등식의 해가 나왔을 때 그 두 개의 경계로 쓰이는 그 답들이 푸는 2차 방정식의 해라는 거, 근이라는 걸 이용해서 미지수를 구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집어넣어서 확인하시면 되고, 얘는 둘 다 등호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를 인수분해 해줘서 확인해야 되는데 보통은 어떻게 나왔었죠? 하나는 등호가 있고 하나는 등호가 없었죠? 그래서 등호가 있을 때는 등호가 있는 식의 그 값이 등호의 2차 방정식의 근이 됐고, 등호가 없는 것이 또 등호가 없는 식의 근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요령 있게 찾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다음 24번으로 갈게요. 네. 자, 24번은 두 개의 2차 부등식인데요. 얘도 참 문제 잘 읽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걸 좀 조심하셔야 되냐면, 얘는 질문이 많기 때문에 이건 표표하셔야 됩니다. 왜 표표냐면 학생들이 의외로 실수를 많이 합니다. 잘 보시면 2차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정수가 2래요. 2. 두 개가 아닙니다. 근데 학생들이 대부분 이 문제를 만족하는 정수가 두 개로 착각을 하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들고 와요. 여기는 뭐다? 만족하는 정수 값이 2래요. 2. 개수가 아니라 2라는 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 푸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이런 식은 반드시 인수분해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x-3, x-a가 0보다 작다는 거 하나 찾을 수 있고, 두 번째, 얘는 x 플러스 2, x-1은 0보다 크죠? 자, 그럼 얘는 이미 값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x는 1보다 크다인데, 두 가지, 얘는 이제, 그쵸? 3부터 x가 a일 수도 있지만 a부터 x가 3도 될 수 있죠. 케이스가 두 가지예요.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두 개 나눠서 한번 보셔야죠. 먼저 얘가 답을 정해놓고 볼까요? 첫 번째 1부터 마이너스 2보다 작다고 그랬는데요. 첫 번째 케이스로 봤더니 그쵸? 3부터 a까지예요. 근데 공통 범위 어때요? 정수 2는 여기인데 전혀 들어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 식은 넌 탈락, 아웃이라는 거죠. 개수가 두 개가 아니라 정수가 2를 포함해야 된대요. 공통 범위가. 근데 얘는 이미 3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전혀 2를 포함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탈락. 그럼 두 번째 그림 볼게요. 자, 다시 한번 마이너스 2부터 x가 어디? 1보다 클 때 a가 3보단 작고, 그렇죠? a가 이제 어디 값인지는 모른대요. 근데 3보다 작으니까 a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a가 무조건 우리는 뭘? 2를 반드시 포함해야 된대. 2를 포함해야 되니까 일단 a는 무조건 2보다 작아야겠네요. 2랑 같아서도 안 되죠. 자, 2랑 같으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공통범위 2가 안 들어가죠. 그래서 2보다는 작아야 되고, 그렇죠. 하나만 들어있어도 되니까 여기 있어도 2 하나 들어가는 건 상관없고, 심지어 마이너스 2에도 2 하나 들어가는 건 상관이 없죠. 근데 마이너스 3에도 어때요? a가 마이너스 3이 되더라도, 그렇죠. 2 하나 들어가는 것은 전혀 지장이 없죠. 근데 a가 어때요? 마이너스 4가 되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a가 마이너스 3도 3이,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세부적으로 볼게요. a가 2보다, 그렇죠. 2보다는 당연히 작아야 되고, 자, 여기서 a가 마이너스 2여도 어때요? 전혀 지장이 없죠. a가 마이너스 3이어도 어때요? 전혀 포함하는데 지장이 없죠. 근데 a가 마이너스 4가 돼버리면, 그렇죠. 마이너스 3이 포함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아도, 이 a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아도 여기까지 오더라도 공통 범위에서 있는 정수는 2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답을 쓸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a 값의 범위를 구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3부터 a는 2 안에 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제에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학생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은 정수 개수가 두 개가 아니라 값이 2라는 거 하나, 그것 때문에 많이 물어보러 오는 거고, 실제 그림을 그려서 나눠서 봤더니, 그렇죠? 이제 등호 붙이는 것에 되게 조심하셔야 되죠. 자, 어떻게 하자고 그랬죠? 등호는 처음부터 동시에 같이 붙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부등식을 세워놓고 마지막에 집어넣어서 확인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 집어넣어서 포함되지 않는지를 하나씩 확인하시면 돼요. 절대 서둘러서 한꺼번에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3부터 2 사이에 있다는 걸 찾아낼 수 있는 문제예요. 나름 괜찮은 문제인데 잘 읽어보시고 또 체크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 2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그렇죠? 얘도 지워봐야죠, 일단. 자, 얘는 항상 성립해야 된대요. 자,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되는데 좋은 건 뭡니까? 그렇죠? 주어진 범위 내에서만. 그렇죠?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서만 얘를 만족시키면 된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서의 그래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먼저 얘부터 확인해 볼까요? 자, x의 제곱 얘 넘겨줄게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m이 0보다 크면 된대요. 어디서? 마이너스 1부터 3 사이. 근데 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제 그래프는 x축하고 y축이 이렇게 있으면 그렇죠? 2를 기준으로죠. 2를 축이 2니까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는 그래프인데요. 그래프인데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서만 그렇죠? 얘가 0보다 크면 된대요. 이 그래프가 0보다 크면 된대. x축 위에 있으면 된대.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1부터 그렇죠? 3 사이에서만. 그렇죠? 아하.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항상 0보다 커 있으려면 이 부분에서 최소값 2일 때가 바로 최소죠. 그렇죠? 2 집어넣었더니 8에서 2 집어넣었더니 4에서 8 뺀 다음에 마이너스 m이니까 최소값이 바로 얼마예요? 최소값이 마이너스 m 마이너스 4가 최소값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만 그렇죠? 이 그래프가 0보다 크면 되니까 최소값인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등호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m은 얼마다? 그렇죠. m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이렇게 알 수 있고. 즉, 이 부분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래프인데 마이너스 1과 3까지만 신경 쓰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만 신경 써서 봤더니 그렇죠. 이 부분이 x축보다 더 크게 있어야 되니까 가장 작은 이 부분만 0보다 크면 된다는 걸로 식을 세우면 되기 때문에 m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4라는 걸 구할 수 있고 두 번째 아이템이 이제 뭐냐면 그죠. 두 번째는 얘 풀어야 되죠. 볼까요? x의 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n이 0보다 작거나 같대요. 자, 근데 제 그림 그렸더니 얘는 축이 어디예요? 마이너스 2가 축이고 아무튼 이런 그래프인데 어디서 얘가 마이너스 2죠? 근데 어디하고 어디만 관심을 가져라? 마이너스 1부터 3 사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겠죠? 이 부분만 0보다 작아야 되네. 이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는 이 범위인데 얘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 그림은 이렇게 그려야 된다는 소리네. 다시 그림을 그리면 그렇죠? 이렇게 돼 있으면 한참 더 밑으로 내려와야 한다는 소리죠. 마이너스 1일 때도 그렇죠? 그러니까 한참 더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1부터 3이면 그렇죠? 이렇게 돼 있어야 한다는 소리겠죠. 마이너스 1부터 3 사이에 이 값이 그렇죠? x축보다 밑에 있어야 되니까 그럼 이 부분이 x축보다 밑에 있어야 되니까 얘만 확인하면 되겠네요. 3을 집어넣은 값 여기에 3을 집어넣은 9 더하기 12 마이너스 n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21, n의 최소값은 22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문제 풀었더니 실수 m의 최대값을 a라고 그랬는데 a는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실수 b의 최소값을 b라고 했는데 b는 그렇죠. 얘가 a가 되고 b는 21이 되겠죠. 근데 b에서 a를 빼랍니다. 답은 25라고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네. 그죠. 이 문제에서는 그래서 2차 그래프를 그래서 푸는 게 훨씬 더 편하고요. 어떤 거냐면 주어진 범위 내에서만 크거나 작거나 항상 만족하려면 그렇죠. 그래프 그래서 최소값과 최대값이 어떤 부분을 넘어야 되고 어떤 부분 이상이 돼야 되는지를 확인해서 푸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어렵지는 않네요.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스텝 3까지 또 풀어봤는데 스텝 3는 아무래도 여러분들 좀 더 어려운 문제고 하지만 학교 시험에서는 너무너무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이 방송을 잠시 중단하고 다시 또 반복해서 복습한 다음에 자기 스스로 한번 그렇죠. 안 보고 풀어보는 거예요. 풀어보고 또 이해 안 되면 다시 한번 또 돌려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야지만 여러분들께 될 거예요. 그렇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되게 여러분들이 자주 숙달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 이 부분을 잘 해놓으시면 나중에 이제 고2 때 올라가서도 미분 적분할 때 되게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체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